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1월 들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또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나 급한 분들은요,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왜 계속 아직까지도 대출이 필요한지, 또 대출을 받는 분들이 왜 이곳에서 대출을 받는지, 얼마만큼 대출에 대한 여력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예요. 자, 은행 문 닫는다. 보험사 가자. 주담대가 벌써 2조 3천억 정도가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른 속도로 대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소진이 되느냐?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기사 살펴보시면서 제가 그 영상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대출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출에 왜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내가 진짜 급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뭔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아는 정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알고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목적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한풀 꺾였던 가계대출이 연초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대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영향에 신용대출이 6조 원이나 불어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까지 2조 원이 넘게 늘어나면서다. 자,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제한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대요. 자, 보시면 이게 한풀 꺾였던 가계대출 이 연초부터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작년 7월부터 7월 농협은행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대출 증가율, 증가율 이슈에 따라서 농협은행부터 대출을 딱 잡았죠. 하지 말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해서 은행별로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높은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대출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행은 절대적으로 대출을 계속적으로 안 해줄 수가 없다. 왜? 제가 왜 그랬다고 했죠? 은행은 KPI라는 게 있어요. 성과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느 정도 동참하는 듯 했으나, 그리고 동참도 했으나, 이것들이 2022년 들어서 1년 내내 유지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한풀 꺾었던 가계대출이라는 건 정확하게 본다면 대출에 대해서 수요가 꺾인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많죠. 왜?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든가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왜 받냐? 투자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물가 상승 이상만큼 아직까지 올라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작년에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억제됐다기보다 수요가 뒤로 밀렸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은행별로 스탠스가 달라지고 다시 1월이 됐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대출 소유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열어주고 공급을 조금 더 해주고, 거기에 있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또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팔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며칠 전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신용대출 6조 원이나 이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용어를 우리가 뭐 B2라고 하는데, 사실 뭐 B2건 뭐건 그 본인이 감당할 여력이 되면 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뭐 신용대출이 6조 원이나 늘어났고 또 주담대도 2조 원이나 늘어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대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국가에서 대출 하지 마, 그런다고 사람들 대출 안 받을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안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저의 생각은 그냥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지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대출 뭐 쪼였다 풀어주고 한다, 그리고 대출이 계속 증가했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자, 통상 1월은 지금 가계대출 비수기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대출 규제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강화되는 스탠스예요, 정부는. 그래서 연초부터 수요가 몰렸다. 그런데 올해 7월 이 이슈가 있죠. 올해 7월부터
DSR 규제가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 상황이 익숙해져 있고, 지금 부동산이 시장이 뭐 혼조세를 보이면서 가격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뭐 7억이었던 게 지금 30억이 됐어. 이 30억이 다시 7억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격 지지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7월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가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지금 풀이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단계가 적용이 되면은 뭐냐, 총 대출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가 딱 적용된다. 대출 1억 넘어? 야, 너 DSR 40% 규제 받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아무튼 이렇게 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시중은행에서 연초부터 적격 대출이 빠르게 소진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은 3일 하루 만에 1월 적격 대출 한도를 다 소진했대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농협은행은 이틀 만에 1분기 물량 접수를 마감했고요. 하나은행도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대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행들은 정말 뭐 딱 보면서 대출 해줄 때 해주고, 안 해줄 때 그냥 갖고 있고, 다른 대출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생각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대출 제한 조치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대요. 왜냐, 지금 뭐 하루 만에 끝나, 한 분기가 2일 만에 끝나, 목표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더 하면 더 돈은 벌겠지만 어차피 그 정도의 지금 파일을 갖고 어느 정도 이익은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4에서 5% 설정했대요. 지난해 5에서 6%보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은행별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서 다른 이익도 생기려고 할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1금융권은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자, 보험사 등 2금융권의 경우 DSR 규제도 은행보다 조금 약하죠. 그런 만큼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야, 아니면 지금 무주택자인데 좀 더 10%가 없어서 내가 집을 못 사, 그런 분들은 2금융권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최근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2금융권이면 통상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올해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은행권의 경우는 이 비율이 40%지만 2금융권은 몇 프로다? 50%.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은행에선 최대 3억 5천, 보험사에선 4억 8천. 여러분들은 어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자, 그럼 30년 만기 연 4%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 1금융권은 3억 3.5억이래요. 2금융권은 4.3억이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무주택자거나 내가 만약에 자금이 급해, 그러면 어디 가서 받겠나? 당연히 받죠, 당연히.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금리도 엄청나게 높았어. 근데 보험사 지금 금리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지금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수요가 지금 2금융권, 보험사로 몰리고 있다. 자, 40대 직장인 김진명 씨는 지난주 삼성생명에 주담대 대출을 문의했더니 5년 고정금리로 3.87, 이 정도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저렴한 수준. 그래서 오늘 기사를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진짜 무주택자 분이시거나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DSR 규제가 1금융권은 너무 타이트하고 한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2금융권 보험사 대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보험사든 이금융권이든 그냥 가면은 막 신용등급 떨어지는 줄 알고 금리 엄청 폭리로 수익 장사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기사도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한 요 정도 지금 금리가 되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2금융권인데 뭐 보험사인데 뭐 시안라이프 뭐 이런 데가 낮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한도도 높게 나와. 이율도 낮아. 근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면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도도 조금 나오는데 금리는 엄청나게 2배야. 이러면은 무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은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한도도 더 나오고 금리도 낮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실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대출을 진짜 무리하게 하면 진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주위에서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안 해버린다. 그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내용 하루하루에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하면서 뭐 이거 투자하면 좋을 거야, 이거 투자하면 좋을 거야.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답을 내주길 바라고. 그런데 그 답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고 그 답이 틀렸을 때는 정말 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본 거고 내가 뭐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힘을 기르는 거는 물론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내 것으로 시켜서 내 것으로 정보화 시켜서 적용해보고 전화해보고 확인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이러한 방법들을 쌓아가는 게 내 경험의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